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기술기획과 관리, 전산, 그리고 취업상담 부문에서 계약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지원 자격을 보면 학력은 무관하지만 취업 상담의 경우는 직업상담사 국가자격증 2급 이상만 소지한 분만 지원할 수 있고요. 정부사업 지원자의 경우는 인턴 경험 포함해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2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콜센터 상담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성별이나 연령, 학력은 제한이 없지만 인바운드 상담 콜센터 경력이 2년 이상, 기간제의 경우는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텔레마케팅 관리사나 소비사 전문 상담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8월 24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전산과 보건, 간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통 자격으로는 학사학위를 취득했거나 기사 자격 취득자인 경우만 지원할 수 있는데요. 전문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으로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별 추가 지원 자격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8월 24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국립청소년 우주센터 생활관, 야관 관리를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야간 근무가 가능한 분 중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만 지원할 수 있고요. 청소년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관련 업무 경험이 있거나 숙박시설 관리 등 서비스 업무 경험자,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 자격 및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 분야 국가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23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여성 취업 어디까지 알아봤니? 오늘도 여성 구직자들의 길라잡이시죠? 중부대학교의 전미옥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미옥입니다. 이 말복이 지났다고 바람의 네. 결이 확 이렇게 좀 달라지는 그러니까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인맥, 정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요즘 IT 업계에서 인맥, 정보를 활용한 어떤 그런 이색 채용 현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눈여겨 좀 봤어요. 근데 뭐냐면 요즘 IT 업계들은 이색 채용으로 우수 인재를 미리미리 딱 찜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둔 이제 현재 기준으로 좋은 인재를 위해서 파티 같은 어떤 그런 축제 현장을 통해서 회사를 알리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 예로 판교에 있는 이제 IT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행사가 위프렌즈라는 행사를 했다 그래요. 이거 뭐냐면 이제 점점 이 미혼 직원들이 늘어나니까 네. 복지를 위해서 이제 친구랑 같이 하는 친구 초청 행사를 한 건데 낮에는 이 친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요. 명사 강연도 듣고 또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필라테스라든가 아니면 가죽공예, 수제 맥주 만들기 이런 이제 특강을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을 하고 저녁에는 디제잉도 하고요. 네. 영화도 보고 와. 그다음에 이제 이 칵테일 파티를 열리는 축제 성격의 이벤트를 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똑똑한 인재를 우리가 먼저 빨리 미리 모시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속담 중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인맥 관리, 정보 관리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친구 따라 판교 가야겠네요. 자, 오늘은 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요 이 한 해의 또 절반을 훅 뛰어넘어서 이제 여름 지나고 또 가을이 오면서 네. 특히 구직 중인 분들 맞아요. 또 재취업 준비하신 분들 가슴이 절렁하는 이런 상황이 되실 수 있는데 우선 경력 단절 중에 계신 여성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집과 가까운 세일센터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직업 훈련 교육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런 의미로 해서 8월과 9월에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여성 세일센터의 직업 훈련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세일센터 생긴 지 뭐 벌써 몇 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여기에 관해서 소개해 주실 내용이 따로 있으시다고요? 네, 이 세일센터를 찾아가 보시면 생각보다 또 많은 이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이 IT와 관련된 부분들이 요즘 정말 많구나라는 걸 또 느끼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네. 일단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는 줄 보면 이 비즈니스 쇼핑몰, 또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 드론 오. 전문가, 또 코딩 콘텐츠 융합 강사, 온라인 콘텐츠 마케터 이렇게 이제 훈련 과정들이 IT와 관련된 부분,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지금 이제 아까 판교에 친구 따라 판교 가자 그랬는데 IT와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내가 하고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하고 싶은 부분들을 접목해서 공부도 되고 직업적인 부분들도 새롭게 만들어 가시거나 혹은 내 직업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좀 탄탄하게 다져가는 그런 시간도 되실 겁니다. 특히 이 코딩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미리 배울 부분만큼 주목받고 있는 네, 이런 네.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찾아보시고 싶다 그러면 이쪽 분야에 도전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세일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보면 지금 요즘의 이 직업 트렌드를 참 알 수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예전 같으면 뭐 그 손으로 직접 만드는 어떤 기술이나 아니면 뭐 방과후 수업 이런 거에 좀 치중이 됐다면 지금은 뭐 IT 관련 수업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IT 관련 직업 수요가 많으니까 이런 교육도 생겨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거점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우리 지역에는 어떤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이제 것이 들어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방송에서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병원이 들어선다, 아니면 이제 뭐 대기업이 들어선다, 연구소가 들어선다 그런 것 따라서 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력 단전 중에 있다면 그동안 해온 어떤 그런 직무적인 부분하고 앞으로의 트렌드를 합쳐가지고 융합적인 직업으로도 또 연결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이제 내가 속한 지역의 세일센터를 찾아가셔서 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IT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다는 건 결국은 이제는 인간과 기계는 친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인공지능이다, 또 자율주행이다, 소프트웨어,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저도 맨 처음에 벽돌폰 쓰다가 지금은 뭐 거의 다 어르신들도 지금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는데 그래서 이 스마트폰, 폰을 쓰는 신인류, 포노사피엔스족이 등장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나는 IT 쪽이 아니라 완전히 아날로그 쪽이야라고 생각하셔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동화책 읽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과정 중에 동화책 읽기, 구연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뭐 녹음을 한다든가 유튜브에다가 내가 녹화를 해서 올린다든가 그러면 네. 1인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또 IT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교육 훈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참 들어보면 정말 이게 몰라서 못하는 정보들이 정말 많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정보의 홍수다, 뭐 그런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는 뭐 도처에 이렇게 널려 있지만 사실 이런 이제 고급 정보, 나만의 맞춤 정보를 만나는 거 이게 바로 취업 전략의 바로 1단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나만의 취업 성공을 위해서는 정보는 최고의 경쟁력이다. 이걸 이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채용은 사실 대기업 공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소규모의 수시 채용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경력직의 경우에는 8월에 이 채용 공고가 많이 난다는 것도 좀 눈여겨 보셨으면 네. 좋겠고요. 남들보다 빨리 채용 정보를 얻는 게 경쟁력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즘은 뭐 다 인터넷을 통해서 안테나 모두 동원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시는데 사실 고급 정보는 또 사람에게서 나온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도 뭐 판교에 있는 IT 업체들도 친친데이를 왜 하겠어요.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좋은 인재를 발굴하자라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 있는 친구라든가 또 이제 선배라든가 또 이제 후배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고급 정보에 귀를 바짝 대고 어쨌든 간에 이런 정보들을 많이 좀 퍼 올리셨으면 합니다.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막상 나에게 그런 인맥이 없는 분도 참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고급 취업 정보를 얻는 팁 같은 게 좀 따로 있을까요? 예, 저는 무엇보다도 요즘 이제 분들이 종이 신문을 잘 안 본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TV를 틀어서 지금 이제 연합뉴스 TV를 보시면서 예, 경제 중요합니다. 정보라든가 네. 네, 이제 사회 뭐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보를 얻으시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종이 신문을 어쨌든 보시면서 아날로그 버전,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경제 신문도 좀 많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경제 신문을 보시면서 또 경제 프로그램들을 또 보시면서 경제 감각을 가지시는 거. 그러면 요즘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또 회사가 등장한다는 건 그게 또 앞으로 뜰 수 있는 분야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관련 업종, 내가 가고 싶은 관련 업종의 미래, 또 이제 직무적인 어떤 미래를 좀 예측을 해보실 수도 있고 여기서 또 정보가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다음에 내가 관심 가는 기업이 있다. 그럼 이 기업에 홈페이지를 쭉 네네. 즐겨찾기에 해놓으시는 네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경력직을 채용할 때 자사 홈페이지에만 올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또 관심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이것도 그때그때마다 뭐 검색을 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즐겨찾기에 회사 목록을 쫙 놓고 주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보시는 것이 또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데서 정보를 얻으시면서 또 이제 한편으로는 나에게 맞춤으로의 어떤 그런 취업 교육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직업 훈련을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되실 텐데요. 또 무엇보다도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세일센터 찾아가 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가까운 세일센터 먼저 네네. 찾아보고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거기를 좀 찾아가면 좀 그런 정보들을 좀 빠르게 얻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인기 직종에만 몰입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또 내 적성에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적성도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나이도 또 고려하셔서 그런 이제 직종을 선택하고 또 거기에 맞는 취업 관련되는 교육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을 한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분야에 대한 꾸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커리어에 대한 플랜, 그래서 이제 이런 내 커리어 플랜을 쫙 짜시면 이게 바로 이제 만족스러운 어떤 직업도 가지실 수 있고 만족스러운 또 직장 생활로도 연결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실 교육이 되는 정보들도 많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세일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맞춤 어떻게 보면 직업 훈련 교육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늘 교육을 받는 사람들만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육도 받는 사람은 늘 받으시고 또 안 받는 분들은 또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또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건데 취업 교육도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 둘씩 찾으면서 이제 내 것으로 만드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뭐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겪는 갈등이지만 내가 원하는 직업이 있고 또 그 직업에 맞는 연봉을 이렇게 있을 텐데 누구나 네, 맞습니다.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서두르게 돼요. 네. 그래서 서두르면 금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제 실직 상태, 구직 상태가 오래도록 이제 지속이 되다 보면 정보를 얻는 것도 또 쉽지 않아지고 스스로가 무력감에 계속 빠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초조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뭐 다른 거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어쨌든 취업하면 돼. 그래서 열려있는 취업문을 딱 열고 들어가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취업을 하는데 이 무조건 또 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그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이 또다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서두름, 조급함을 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눈높이를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구직자분들이 눈높이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결국은 너무 높은 것도 너무 낮은 것도 문제죠. 너무 내 능력보다 높은 것만을 지향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내 능력을 믿지 못한 채 자신감 없이 또 선택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 양쪽 모두가 다 불보듯 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또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셨으면 해요. 일단 거기에서 어떤 그 균형을 잡는 게 정말 맞습니다.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뭐 눈높이를 낮추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또 거기에 또 하고 싶은 일에 자신감 있게 도전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이럴 맞습니다. 때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멘토의 도움을 또 많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 지인들의 도움, 선배들의 도움. 네. 사실 후배에게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고 친구에게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친구도 조언을 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선배인 멘토의 도움을 받으시라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총체적으로는 결국은 철저한 나만의 자기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구직 기간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자신감도 떨어지고 생활 리듬을 잃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아까도 스포츠 관리 그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 얘기했던 것처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 체력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몸 상태와 마음 상태가 같이 가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꼭 하시고 저는 또 무엇보다도 이 취업 일기, 네. 취업 일기도 한번 써보시라는 오.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 경력상, 그다음에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또 그다음에 내 지인들, 그와 관련된 지인들의 연락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한번 정리를 하는 취업 노트를 장만하셔서 이게 나중에 내 취업과 관련된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 또 이 역사 자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보시고 또 오래도록 어쨌든 간에 이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도 플랜 A, 플랜 B 해가지고 이 취업 일기에다가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맥 중요한데 사실 누가 나에게 박씨를 물어다 줄지 아무도 모르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나의 이 수첩, 그다음에 이제 나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인맥 경영을 시작하시는데 아까 이제 위프렌즈라는 행사를 했던 것처럼 네. 나 개인이 이런 행사 하나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만의 친친데이. 친한 친구 초대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요즘은 이제 식당도 빌리고 그러기도 하겠는데 일단 이제 뭐 4명, 8명, 2테이블 정도 네. 해가지고 나만의 친친데이를 한번 개최를 해보셔서 아, 나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부분 좀 하고 싶다. 도와달라라고 하면은 뭐 두세 단계 건너면 또 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가지시면서 네트워킹도 하시고 취업 정보도 얻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나만의 인맥 경영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취업 교육 정보도 가져오셨죠? 네, 맞습니다. 서울 동작구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취업 박람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가 이 구직 희망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는 8월 23일 19데이 취업 박람회 행사를 개최를 해요. 저는 이제 이런 거 기획하시는 분들 참 이렇게 기획력이 탁월하시구나 생각하는 게 19데이가 뭘까? 이름도, 예, 일자리 구하는 날. 그래서 오. 19데이인데요. 그래서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가 공동으로 개최를 하는데 네. 이 박람회를 통해서 구직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 정보 또 취업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인 기업의 인력난을 줄이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23일 동작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2층 메인홀에서 개최가 된다는 거 꼭 좀 찜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예, 동작구와 관악구, 금천구가 공통으로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꼭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물론 네. 아닙니다. 모든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모두에게 열려 있는 이런 이제 참여 가능하시고요. 일자리 플러스 센터로 사전 신청을 하시거나 당일에 이력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원하는 이 그 구인 기업의 현장 면접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일자리 플러스 센터의 부스를 이 기업들이 별도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채용 계획이 있는 상도 중앙 어린이집 또 대동 폴리머 같은 12개의 구인 기업이 참여해서 인사 담당자하고 구직자 간의 1대1 면접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력서하고 신분증 꼭 지참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그 어린이집 교사 또 이제 산모 신생아 관리사 또 요양보호사 등을 채용할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 정보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참여를 해보시고 일자리 정보도 얻으시고 구인 기업하고 직접 만나서 면접도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구인 기업을 미리 살펴볼 수도 있고 또 그 자리에서 면접을 볼 기회도 있기 때문에 구직자들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이런 좋은 자리가 앞으로 계속 직종별로, 지역별로 계속 좀 세분화돼서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취업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시로 열리는 곳이 많이 있긴 하지만 대규모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잘 또 찾아보는 게 취업 정보를 이제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또 꼭 필요한
스킬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은 취업이 보인다. 여성 구직자들 여러분들께 또 몇 가지 취업 정보를 같이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동작구에서 이 어린이집과 관련된 교사 수요가 있는 것처럼 고양시에서도 이 어린이집 조리사 양성 교육생을 모집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고양시 여성회관은 여성 일자리 창출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 28일에서 30일까지 어린이집 조리사 이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데요. 이번 과정은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이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함이고요. 또 어린이집에 있는 조리사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설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네. 어린이집 조리사 양성이라고 하셨는데, 조리사라면 보통 그 조리 자격증이 필요하지 네, 맞습니다. 않을까요? 예, 이 조리사 양성 과정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어린이 급식 시설에 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라면 모두가 다 교육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네. 교육 중에는 어린이집의 조리실 탐방도 있고요. 현직 조리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직접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무 교육이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또 위생 안전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어린이집 그런 식단에 맞춘 조리 실습, 또 그다음에 취업에 필요한 어떤 이력서 작성과 면접, 그리고 또 현직 어린이집 원장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어린이집 조리사의 자세, 직원과의 이런 어떤 소통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신다 그래요. 특히 고양시 어린이 관리 급식 관리 지원센터랑 연계를 해서 이 어린이 급식소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저염식 또 식품 알레르기 교육까지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네. 합니다. 접수는 고양시 여성회관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여성회관 취업 상담실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막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걸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뭐 최근에 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직업을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교육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어린이집이나 뭐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이런 좀 교육 과정이라는 게 확실하게 좀 그 고양시에서 업무 전반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해준다면 좀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문성과 또 신뢰를 가지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어린이집 인력 같은 경우에 좀 더 전문적이고 또 직업 의식이 있는 분들을 선택하기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생길 것 같은데, 여기와 더불어서 어린이집 근무 환경 같은 경우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으니까요. 네. 같이 어떻게 보면은 여성분들 취업이 많으니까 두 군데의 수요가 같이 이제 적절하게 잘 맞아 떨어져서 좋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로 연결이 네.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미호 교수님과 함께 유용한 여성 취업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